저는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으로 예를 들 건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든 그게 뭐든 결국 재테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신만의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 종목이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옆에서 삼자가 보기엔 전혀 모르겠는데 큰 돈을 턱턱 집어넣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보셨죠? 분명 나랑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나와는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나간 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림 쪽 진로를 오래 걸었어요. 그러다 결국 포기하게 되었죠. 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미치고 팔짝 뛸 뻔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짬밥을 먹을수록 뭐가 잘 그린 그림인지는 제 눈에도 당연히 보이죠. 눈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저 좋은 걸 많이 보다 보면 한계치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요. 좋은 걸 많이 보다 보니 자신도 이 정도는 이룩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꼭 그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반 사람들이 사과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 겁니다. 당연하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처럼 사과도 빨가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과 사진을 컴퓨터로 불러와서 이렇게 색을 하나하나 추출해보면요. 빨간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불구죽죽한 색도 있고 발그레한 것도 있고 여담인데 한국어는 정말 대단하네요. 자, 여하튼 이처럼 통일된 한 가지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림을 좀 그린 사람들은 반사광이나 역광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다양한 상황 따라 도저히 빨간색 사과에는 나올 수 없는 색들도 나와요. 가령 초록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말이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그린 그림을 따라서 못 그리겠다는 건 둘째치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대체 뭐가 보여서 무슨 생각으로 그린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빨간색을 보면서 파란색을 칠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길에서 성공해서 강의를 하거나 방송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어떻게 알고 샀냐고요. 그걸 배우고 싶다니까요. 이거죠.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나간 자신의 성공담 자랑 같은 거 말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이 무언가를 처음 봤을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이런 걸 묻다 보면 이런 식의 대답이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오를 주식, 오를 아파트가 보일까요?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자신만의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구석은 경험치가 쌓여서 차곡차곡 누적이 됩니다. 예컨대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진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큰일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많은 돈은 필수적으로 많은 돈을 잃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실은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야구로 치면 상대편보다 타석에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럴 확률이 높은데 이 돈이란 녀석이 그런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을 막아줍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 순 없어도 믿음은 어느 정도 살 수 있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그렇기에 선택에 더 많은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눈과 귀에는 흑수저 출신에서 인생 역전했다 이런 화려하고 카타르시스 느껴지는 일화가 많이 보이고 들리니 잘 눈에 안 띌 뿐이죠. 정리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믿는 구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많은 경험을 해보든 작은 리스크로 많은 경험을 해보든 결국 주사위를 돌릴 수 있는 턴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 구석은 역설적으로 믿음을 버리면서부터 생겨납니다. 자, 여기부터 머리가 좀 아프죠. 뭔가 철학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땐 직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해볼게요. 제가 주식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수익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11월 1일자 영상에서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차트에 그어져 있는 선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랬지?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11월 1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지나온 상태지만 당시엔 이랬을 거란 말이죠. 11월 1일 연이은 하락에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이 끝도 없는 하락이 얼마나 이어질지 두려운 상태였겠네요. 불과 얼마 전 기억인데 벌써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시나리오를 썼어요. 이렇게 줄 그어놓은 가격까지 떨어지면 산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을 버려야 믿는 구석이 생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올 차례예요.
제가 세워놓은 매수 계획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선 이런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 투자를 처음 하다 보면 불안이나 의심 수준이 아니라 한 가지 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끝도 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끝도 없이 내릴 것이라는 믿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샀을까요? 개별 주식 종목을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러우니까 코스닥 지수 ETF 매수 매도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저는 계획대로 표시된 해당 날짜들에 더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믿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한 번에 가격의 바닥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 번에 저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1도 없거든요. 저만큼 믿지 못할 놈 태어나 잘 본 적이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 저는 앞에서 말한 이러한 믿음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제가 세워놓은 계획에 맞춰 비중을 나눠서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결국 더 떨어질 거란 생각, 한 번에 몰빵해서 크게 먹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버리고 나눠서 사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럼 팔 때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제 다음에 제가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믿음을 버릴 차례입니다. 말하다 보니 무슨 종교방송 같네요.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바로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 처음 세웠던 계획에 따라 특정 가격대에 오면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저는 매수를 하면서부터 11월 6일에 해당 가격대에 닿으면 매도하라는 예약을 미리 걸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S라고 찍힌 매도 기록이 남아있죠. 여기서 말한 특정 가격대란 뭘까요? 이건 역시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한 저항에 부딪히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팔아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 따위가 저한테는 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팔고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걸 맞출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팔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살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투자물을 반드시 최고가에 한 번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일정 부분만 먼저 매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익이 누적되는 거죠.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 화려하고 숨겨진 기술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냥 이 하나를 버렸을 뿐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설령 미래를 안다고 쳐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자, 그럼 이제서야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믿음기를 한 방울도 남지 않게 쪽쪽 짜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믿음이 말이죠. 즉,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조금씩 남들은 전부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사과에서 파란색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재테크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오를 걸 알았냐고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감히 그걸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확률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은 알죠.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되었건 부동산이 되었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듯이 숨겨진 절대 기법을 찾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한 가지 기준을 정하신 뒤 경험을 늘리시는 겁니다. 매매 기법이든 매매 기준이든 사실 기술적인 건 그 어떤 투자물이 되었건 그리 복잡한 게 아닐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배울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기술 따위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건 이겁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결국 이것 때문에 다들 포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 늘 같은 기준으로 반복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인 공유처럼 투자를 하죠. 어떤 날은 날이 좋아서 샀다가 어떤 날은 날이 그저 그래서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가면 갈수록 수익 보기가 어려워져요. 머리에 지식은 늘어났는데 진짜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 서로의 믿음이 부딪히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야 할 때 사지 못하고 팔아야 할 때 못 파는 일이 서로 얽히고 얽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나의 기준에서 출발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의 경험치를 늘리세요. 저 역시도 자신만의 데이터가 쌓이면서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A라서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그걸 해보면 아는데 약간 예전 한수유 CF 생각나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라고 말했던 CF요.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수학 문제처럼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껏 내용을 보셨으면 결국 재테크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제가 가장 크고 중요하게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수없이 강조드릴 것 같네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